네, 안녕하세요. 한재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들 바쁘시니까 바로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자주 발생하는 횡령과 배임 사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관리비를 공사비 명목으로 빼서 사용을 했는데 실제 공사는 없었다? 그러면 횡령입니다. 관리단 동의 없이 장기 수선 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그러면 배임입니다. 관리인의 월급을 임의로 인상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배임이나 횡령 둘 다 성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 행위들이 많은데요. 관리인에게 이런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겠죠. 고소나 고발을 하는 건데요. 우리 관리인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한 것 같다 라고 해서 경찰서에 가서 무작정 고소장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이 이게 조정이 되면서 경찰들이 더 많이 바빠지셨어요. 속된 말로 고소인이 다 떠먹여 줄 정도로 증거가 충분해야지만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먼저 관리비 사용 내역입니다. 집행검물법 26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의 관리비 수익금 내역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보고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죠. 관리인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서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만약에 관리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법원도 관리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요, 열람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줍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무조건 모든 열람 청구를 허용하지는 않아요. 청구 이유가 구체적이어야 되고 어떤 서류를 내가 왜 봐야 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증거를 확보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바로 형사고소를 하면 될까요? 아쉽지만 단순히 관리인이 돈을 빼돌린 것 같아요 라고 고소를 하면 혐의 없음 불기소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수사관은 관리인의 해당 자료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즉 증거가 부족하면 강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관리인이 이 돈은 적법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요, 또 그냥 넘어가게 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로 우선 최소한의 물증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관리인의 계좌에서 이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 그럼 그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장부 열람 청구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돈의 흐름을 발견을 했다면 이거를 증거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건 저희 조금 홍보하는 것 같긴 한데요. 어쩔 수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관리인의 배임이나 횡령 사건은 법적으로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관리인이 이 돈은 회의를 거쳐서 사용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걸 반박할 자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장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관리인의 배임이나 횡령 사건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의혹만으로 고소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고요, 반드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